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앞서 보고 먼저 걸어가 보고자 했던 사람, 2020년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약 1,500여 점의 컬렉션들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이를 발판으로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고자 전국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것은 미술작품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 궁항의 이름은 활목, 이곳에서 발음하기 좋게 할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곳의 지형이 마치 활처럼 생긴 데서 유래합니다. 나물전망시는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망시는 모가가 시킨다며 그 생긴 것을 비꼬는 속담의 주인공 모과. 남쪽 지방에서는 과 발음보다 부드럽게 부르는 개로 둔갑해서 모개라고 부릅니다. 모개. 그런데 그 색깔을 닮아서 향기나 그 속살의 쓸모는 참 많지요. 아침나절부터 물 가까운 곳에 둥둥 떠 있다가 해그름에 저 멀리 여자도와 팔령산 위로 떨어지는 낙조비 사이로 가물가물거리는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가을볕에 돌담 사이에 흔히 매달려 있는 모개와 같이 생겼다 해서 이 섬을 모개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섬의 모양이 마치 하트 같다고 해서 요즘은 하트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해바다 여자만의 일몰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섬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하트섬입니다. 하트.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나 마음이 심장에서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생각에서 마음, 열정이라는 뜻이었고, 심장을 닮은 하트 이모티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 이 부호를 쓰지요. 요즘 단체 촬영을 할 때 엄지와 검지를 교차해서 만드는 손하트는 인기 버전입니다. 피렌체 르네상스 정점을 찍었던 로렌조 데 메디치 때 활동했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역작인 봄 브림마베라에서 보티첼리가 하트를 날리는 큐피트를 가장 멋있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르네상스와 메디치 가문을 대변하는 작품을 주로 많이 그렸고 그의 작품은 르네상스 최고의 명작이 됩니다. 그림의 주제가 종교에 치중해 있던 당시에 보티첼리는 그리스 신화와 철학, 문화까지 망라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미의 여신 비너스의 탄생은 르네상스 탄생과 메디치 가문 그리고 피렌체의 풍요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만 해도 혁신적인 이 그림은 신플라톤 철학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로렌조 메디치가 동생의 결혼 축하 선물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세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19년 우피치 미술관에 걸리게 되면서 유명해지죠. 메시지를 내면에 숨기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 화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의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 그림에는 꽃이 활짝 핀 정원에 나타난 9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림 중앙에 금발머리를 늘어뜨리고 관람자를 도도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위에서 날고 있는 어린아이는 바로 큐피트입니다. 누구든지 큐피트 화살을 맞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눈을 가린 채 예고 없이 나는 큐피드 화살은 과연 누구를 향할까요? 순결과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새 여인 산미신이 실루엣이 드러난 옷을 입고 손을 맞잡은 채 다각도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눈길이 벌써 심상치 않죠? 하트를 맞았습니다. 산미신의 오른쪽 남자는 2마리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는 것으로 보아 전령의 신 헤르메스군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 어두운 구름을 휘저 겨울을 걷어내고 봄을 재촉하고 있네요. 또 상업의 신이기도 한 헤르메스는 금융업으로 번영을 이룬 메디치가를 지칭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입 안에 가득 바람을 머금고 있는 시퍼런 남성이 한 여인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서풍의 신 제피로 쓰이고 여인은 그가 짝사랑하는 꽃의 요정 클로리스입니다. 제피로스에게 잡히는 순간 입에서 꽃이 떨어지고 봄과 꽃의 여진인 플로라로 변하게 됩니다. 잔잔한 꽃무늬를 입은 여인이 바로 클로리스가 변한 플로라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흐트러지게 피어난 풀바디에 서 있고 뒤에는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오렌지 나무가 받치고 있습니다. 170여 종 500개에 달하는 꽃들 사이에 인물을 배치해 놓은 산드로 보티첼리, 꽃의 도시 피렌체에 피어난 모든 꽃들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대성당의 암살 사건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던 메디치 가문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습니다. 봄은 신혼부부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운 시절이 가고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시대인 따뜻한 봄이 왔다는 상징적 표현을 그린 그림입니다. 바람둥이로 알려진 사랑의 신인 비너스를 정숙한 신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널리하는 보티첼리의 혁신적 행위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혁신의 기초는 메디치가 특히 코즈모 대 메디치로 대변되는 혁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메디치 가문의 부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조바니 대 메디치입니다. 그는 탁월한 감각과 소원에다가 자신과 한편으로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소신과 의리를 인정받아 교황청 금고를 따님으로써 피렌체는 물론 전 유럽의 은행계를 주름잡아 가문의 부를 이룹니다. 다음 때인 코지모 데 메디치는 피렌체 공회를 유치함으로써 10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동서교회 문화를 융합하는 데 기여했고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고전 열풍을 불러옵니다. 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앞선 동방학자들을 초청해서 학문 발전과 예술 후원에 앞장서는 등 현대에 와서도 메디치 효과를 불러오게 하는 설계자라고 봅니다. 그는 항상 성공한 상인이고 탁월한 인문 경영인, 최초의 예술 후원자며 현대 미술의 설계자라는 평가와 함께 그를 두고 르네상스의 밭을 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는 할아버지 코지모 데 메디치를 따라 견문도 넓히고 인문학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은 덕택에 그는 예술가들과 예술에 관해 토론할 정도의 감식안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황 식스토 4세와 전면전을 벌일 만큼 배짱이 두둑하면서 중세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꽃피웠고 미켈란젤로 등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쟁쟁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르네상스 미술을 꽃피운 지도자입니다. 메디치는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를 신플라톤주의 바탕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인간은 신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교황의 역할을 이성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치에 충실한 산드로 보티첼리는 봄 작품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메시지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년 이상 유럽 세계에 영향을 준 메디치 가문, 그리고 근대를 열어 젖혔던 메디치의 영향력, 혹자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에로스의 속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삼성, 그를 일구에는 삼성가, 고 이병철 회장이 한반도의 삼성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는데 2대 고 이건희 회장의 해안과 실천력이었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습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를 하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국제화지.
2007년 이건희 회장은 직접 여수에 내려가 여자만 바닷가 궁항, 즉 할목마을 앞에 마치 사람이 앞에 놓인 섬달천을 양팔로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인 바닷가 땅 오른팔 부분의 땅을 매입합니다. 하트섬이 보이는 이곳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에 이곳을 살아생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이 매입을 했고, 나중에 뒤에 보이는 저 하트섬을 매입을 했습니다. 사랑의 섬을 산 셈이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곁에 멀지 않게 떠 있는 모계도, 즉 하트섬도 사들여 세간의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룹 차원이 아닌 순전한 개인 차원에서 샀기에 구구한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프리마베라 닮은 정원을 계획하려 했을까요? 큐피도의 화살이 노리는 하트 모양의 섬 모계도 그 계획은 아마 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서 보고 먼저 걸어가 보고자 했던 사람,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경영인, 빛만큼 그림자도 짙었던 기업인, 기업의 효율성을 우선시했으며 메디치 효과를 가장 잘 이해했던 거인.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 기다린다 나는. 개인 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자율이야 자율. 발령산과 여자다고 바라보이는 여자만 귀퉁이에 어쨌든 그는 살아서 흔적을 남기고 큐피도가 좋아하는 하트까지 이 땅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모계섬 아니 하트섬 주변에 메디치 효과를 담아낼 요람이 탄생하기를 꿈꾸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게.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